자, 반갑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오늘부터는 이제 전기이론, 회로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전기이론 파트별 계산 문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도체의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5초라는 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4쿨롱이라는 전하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0.8 암페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0.8 암페어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0.8 암페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밀이라는 단위와 10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한번 보시면, 자, 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삼성이죠. 앞에 10의 삼성과 지워지면 0.8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단위에 대한 개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이라고 표시하기 귀찮아서, 다시 말하면 불편해서 우리가 10의 3승을 갖다가 K라고 표시하죠. 킬로. 그 다음에 10의 6승은 우리가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승은 우리가 기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기전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기전력은 우리가 V라고 쓰죠. 자,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주를 일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전력의 전위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우기 하기 위해서 단위 양전하가 한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 양전하는 지금 양전하의 양이 24죠. 24쿨롱이 돼요. 그 다음에 W는 144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6볼트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W는 QV 줄. 자, 요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볼트가 우리가 줄 퍼 쿨롱이라는 단위하고 볼트라는 단위가 같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암페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죠. 근데 여기 아워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류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인데 우리가 Q는 IT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암페어하고 그 다음에 세크가 되죠. 그죠? 여기는 암페어 아워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1 암페어 아워라는 것은 결국은 1 곱하기, 자, 우리가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600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0A 아의 축전지를 3A로 사용하면 몇 시간 사용 가능한가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30A 아워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3A를 갖다 나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암페어 날아가고 남는 거는 뭐가 남습니까? 10만 남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0 암페어 아워에 3 암페어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암페어 날리주고 이렇게 하시면 10 아워 10시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면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W는 QV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Q가 얼마냐면 3000쿨롱이고 300쿨롱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3V니까 900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여 10줄을 일했다 이거죠. 그러면 전이차는 얼마인가? 자, V는 Q분의 W. 자, 2
쿨롱이 한 1이 10이다. 그죠? 그래서 이 쿨롱이 한 1이 10이기 때문에 5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량은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A의 전류가 10분 동안 흘렀다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Q는 IT에서 I가 5가 되고요. 10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0 쿨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1V와 같은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전압이란 거는 Q분의 W라고 했죠. 자, Q에 달리는 줄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Q에 달리는 쿨롱. 자, 전기량에 달리는 쿨롱이죠. 그래서 줄 퍼 쿨롱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kWh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W는 PT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 얘는 단위만 쓰면 와트 아워가 됩니다. 와트 아워. 그죠? 와트 아워가 아니고 와트 세크. 그죠? 와트 세크가 됩니다. 자, 와트 세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같은 겁니까? 줄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킬로와트 아워를 와트 세크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자, 1시간은 3600초기 때문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3600이고 자, 킬로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W는 1, 10, 100, 1000 곱하기 36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위를 찾아보니까 1000은 이제 10의 3승입니다. 그죠? 그러고 하나, 둘, 셋 하면 3.6이 되죠. 그래서 3.6에다가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니까 10의 3승입니다. 그죠? 앞에 10의 3승하고 합쳐가지고 10의 6승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 와트 아워는 몇 줄인가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6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000줄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0V의 전이차로 과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E라는 게 전하력이 얼마죠?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W는 QV에서 이번에 Q가 여기 E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네요. 여기 두 개가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17로 바뀌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옴과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가 합성자가 얼마죠? 5옴입니다. 5옴이다. 두 개를 더하면 되죠. 2 더하기 3 직렬이기 때문에. 자, 컨덕턴스는 몇 옴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컨덕턴스. 자, 컨덕턴스는 기본적으로 저항의 역수죠. 저항의 역수. 그래서 저항이 5분의 1이 되니까 0.2 모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4, 6 직렬로 접속했다. 직렬로 접속했다는 말에 합성저항은 15옴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는 10분의 1 이렇게 돼서 0.1 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옴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합성저항 중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20옴 가지고 우리가 합성저항을 만들 때 가장 작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다 병렬로 합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병렬로 합성하게 되면 전체 병렬 헤로수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20을 4로 나눈 30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아래와 같은 회로에서 저항값이 R1이 제일 크대요. 그 다음에 R2, R3, R4 순으로 큰데 이때 전류가 최소 흐르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전류라는 거는 뭐 저항이 크면 전류는 가장 작게 흐르겠죠. 그러면 이 중에 전류가 최소 흐르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R1은 보세요. R1. R1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제일 큰 전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R1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큰 전류다. 그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가 I2, I3, I4로 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최소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저항이 제일 큰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우리가 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R2 됐습니까? 왜냐하면 전류란 건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회로의 합성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4, 6이죠. 병렬이기 때문에 곱하고 더한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렬이기 때문에 더하고 역시 곱한 걸 더한 걸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24 더하기 10분의 2분의 10이 되어서 그래서 2.4와 0.5를 더하면 되죠. 2.4와 5를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7.4가 되겠습니다. 자, AB 단자의 합성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AB 단자의 합성장인데 이 그림 보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B를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그럼 B를 당겨 보면 A는 이쪽에 있고요. 그죠? A, B. 자, B에서 갈라집니다. 어떻게? 자, 1옴하고 1옴으로 그죠? 이렇게 갈라지고 자, 위쪽에 1옴 따라가면은 또 뭘로 갈라집니까? 4옴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4옴으로 나눠지고 그게 A로 갑니다. 그리고 4옴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4옴입니다. 자, 4옴하고 아래쪽에 자, 여기 앞에서 2옴하고 그죠? 요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1옴하고 B 아래쪽에 갖는 1옴하고 4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요런 회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다시 깨끗하게 그리면 자, 그래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 지금 14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자, 그럼 이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5옴입니다. 그죠? 여기도 5옴이니까 합치면 2.5옴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저항은 병렬로 달면 개수로 병렬 회로 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 간의 합성 저항은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대각선 곱해서 같은 거를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 라인에 저항이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래 써 있기 때문에 자, ER, ER이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ER입니다. 그죠? 여기도 ER, ER이 직렬이기 때문에 ER입니다. 그리고 ER하고 ER은 병렬이죠. 그래서 R이 되고 그 다음에 R하고 R은 0.5가 되겠죠. 다시 볼까요? 자, R하고 R은 R하고 R은 ER이죠. ER이고 그 다음에 R하고 R도 ER입니다. 그럼 ER하고 ER은 우리가 R이 되고 R하고 R이니까 병렬이니까 그죠? 그럼 이건 0.5R이 맞네요. 그죠? 근데 저항이 지금 2옴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2분의 2 하니까 1A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대각선 곱하면 같기 때문에 두 개가 2R이고 밑에가 2R이니까 2R을 반으로 나누면 되니까 R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CD 부분하고 AB 부분인데, 자, AB 부분부터 먼저 보면, AB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대각선 곱이기 때문에, ER하고 E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ER이 병렬이니까 이렇게 하면 R이 되겠죠. 그래서 AB는 이제 R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AB는 R이 되고, 자, 그 다음에 CD는 보면 이게 지금 C하고 D 사이에 요게 ER이죠. 그 다음에 요게 또 ER입니다. 그리고 ER하고 ER은 R이죠. R하고 R은 2분의 R이기 때문에 CD는 2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 간의 합성장은 CD 간의 몇
배인가 물어보니까 얘는 얘의 2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사이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가 이제 VAB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VAB 입력한 우리가 전압은 요 전압을 다 대주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게 한눈에 안 보이시면 KVL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KVL은 이렇게 임의 방향으로 전류를 이렇게 흘러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1.5, 플러스 3, 플러스 1.5 순서대로 적습니다. 자, 플러스 1.5, 플러스 3,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5하고 1.5는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5에다가 2를 빼니까 2.5V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AB 사이의 전압은 여기가 V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가상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건전지는 건전지의 방향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1.5가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 1.5로 가니까 플러스 1.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VAB 이렇게 되죠. 는 0. 자, 그래서 VAB를 넘기니까 결국은 여기 1.5, 1.5 날아가고 얘하고 1만 남으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2ohm의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 접속해가 4A를 흘렸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자, 컨덕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0.1이에요. 0.2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3A를 흘렸다 하면 3 곱하기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2 분의 1 더하기 0.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컨덕턴스는 저항이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대보면 0.2분의 2가 되어서 여기는 결국 10ohm이 되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여기가 10ohm이 되어 가지고 30V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V는 IR 이렇게 되죠. 그죠? 자, I 대신에 우리는 R 대신에 우리가 G분의 1을 넣어도 되고요. 그죠? 자, 어쨌든 합성장을 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페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얘도 우리가 KVL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보면,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치면, 자, 건전지가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5i, 그 다음에 이쪽에 3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8i는 넘어가면 15에서 5를 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i는 8분의 10이 돼서 1.25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 흐른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전이차를 갖다가 우리가 빼주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흐른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i면 양단 전이를 빼면 되니까 15에서 5를 그냥 바로 빼주고, 저항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3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겠죠. 자, 방법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저항 아래 V를 가하니 전류가 I가 흘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어떤 저항에다가 V를 가하니까 전류는 R분의 V가 됐는데 이번은 똑같은 애로 저항을 20% 줄였대요. 그럼 저항을 20% 줄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20% 주니까 0.8이 되는 거죠. 저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0.8분의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0.8분의 i를 해보면 역시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20, 30, 60ohm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고 60V로 가했대요. 이때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했는데 이거 병렬로 접속하면은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20, 30, 60은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0ohm 더하기 예. 자, 병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20ohm이고 여기가 30ohm이고 60ohm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개 더 하고 두 개를 먼저 구하고 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구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식대로 이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20, 30, 60 중에 두 개를 먼저 더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35하고 60번부터 먼저 더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60, 그 다음에 30 더하기 6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25ohm이 됩니다. 그죠? 25ohm. 맞아요? 자, 25ohm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ohm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20하고 20은 얼마예요? 10ohm이죠. 10ohm이 됩니다. 자, 같은 저항이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때 전류 I는 R분의 V에서 R이 10ohm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6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 50, 15ohm의 저항을 직렬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5ohm의 양단이 30V가 측정되었대요. 자, 보십시오. 자, 5, 그 다음에 10, 15ohm에다가 전압을 가했지만은 전압을 가했답니다. 여기 이렇게 전압을 가했대요. 근데 10ohm 양단에 여기에 30V가 이렇게 걸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ohm 양단에 30V가 걸렸다는 얘기는 15ohm에 몇 암페어 걸은다? 자, I는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10분의 30이 되니까 3A가 흐릅니다. 그죠? 자, 3A 흐르면 이 3A라는 건 뭐예요? 이 직렬 회로기 때문에 여기 다 3A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35, 15, 15V, 30V, 그 다음에 45V.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우리가 90V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회로의 컨덕턴스를 구하면 얼마냐 물어봤는데 R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R은 I분의 V 해서 I가 6이고 24입니다. 그래서 4ohm인데 컨덕턴스니까 4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25, 0.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모든 저항값이 2라 그랬습니다. 2인데 지금 I1에 흐른 전류를 물어봤어요. I가 6A일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눈에 잘 안 보이시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죠. 자, 6A가 흘러가는데 하나는 R로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는 R이 두 개니까 그죠? 자, 2R하고 2R이 합쳐지니까 2R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 흐른 전류? R 한 개 흘러가는 전류 이걸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I1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류분 몇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대2죠. 그죠? 그래. 전체 3개 중에 그죠? 자, 1대2니까 B가 이 3개 1대2니까 3개 중에서 어디로 많이 흘러갑니까? 이쪽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가 I1으로 흘러가니까 4A가 된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잘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전류분 매법칙 자, I1은 R 더하기 2R에다가 반대편 써야 되겠죠. 2R에 전체 전류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R 값이 같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주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쨌든 다 저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3분의 2 곱하기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요게 직렬이다. 그래서 합치면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의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전류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 입장에서 보면 저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직렬이죠, 그죠? 그래서 I는 저항이 다 직렬인데, 자, 2 더하기 3, 5, 그 다음 1 더하기 4, 5다, 그죠? 그러고 전압은 15에서 5를 빼면 되니까 10이겠네요. 그래서 1A 흐른다.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잘 모르면 우리가 KVL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KVL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 루프 내에서 전전압의 합은 같다. 입력된 전압은 출력된 전압 강하고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으면 요 그대로 해보면, 자,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항들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항부터 하면 2I, 그 다음에 3I죠. 자, 그 다음에 5V가 옵니다. 그죠? 플러스 5V. 그 다음에 4I, 그 다음에 1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V가 0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 3, 4, 1이 전체 합치면 10I가 되겠죠. 그리고 5가 넘어가고 15가 넘어가면 여기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I는 자 1A. 이렇게 우리가 그냥 KVA를 세우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의 전이차를 갖다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갖다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그죠? A, B 간에 지금 이 전압을 가하여 일정하게 하고 E를 일정하게 했대요. A, B 사이에. 근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 I가 스위치를 닫기 전에 3배가 된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닫기 전에 3배라 그랬는데 스위치 닫았을 때를 한번 봅시다. 스위치 닫기 전 전류의 3배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이 무조건 작아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때 이제 RX는 얼마 되겠느냐 이런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위치를 닫았을 때 I고 닫기 전 전류의 3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닫았을 때 전류를 I를 하면 얘는 닫기 전 전류를 우리가 I1이라 고 하겠습니다. 이 전류의 3배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닫았을 때 전전류가 닫기 전 전류의 3배다. 지금 닫기 전 전류를 I1이라 했습니다. 자, 그럼 닫기 전 전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2를 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2를 이렇게 가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압 2가 이렇게 가해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I1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I1은 8 더하기 3이니까 11분의 그죠? 11분의 전압이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3배의 i1이니까 11분의 2 이렇게 이제 표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뭐 2를 1V라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면 2는 어차피 난주 소거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닫았단 말이에요. 닫으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 8하고 RX가 병렬 연결이고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3옴 더하기 8 플러스 RX에 그 다음에 8 곱하기 RX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요게 저항이에요. 요게 뭐의 저항? 예, 스위치를 닫았을 때 AB 사이에 여기 B라 그러면 요 RAB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i는 r분의 v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분의 3 플러스 8rx에 8 플러스 rx 분의 지금 2라고 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풀면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풀면은 이제 복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을 해봐요. RX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3배 나오는 걸 찾아봅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쨌든 전체에 우리가 전류가 되는 거니까 저항이 어떻게 돼요? 원래 R은 이 지금 11ohm이었죠. 근데 새로운 R은 얼마 돼야 됩니까? 새로운 R은 3배 흘러되니까 이거에 몇 분의 몇 돼야 됩니까? 이거에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원래 R은 11인데 D에는 3분의 11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옴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3분의 2옴. 맞습니까? 자, 3분의 9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죠? 그럼 요게 3옴은 그대로 있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요 합성 저항이 뭐예요? 3분의 2옴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 플러스 RX, 그 다음에 8 곱하기 RX가 3분의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요거 대각선을 곱해보면 24RX하고 그 다음에 16 플러스 2RX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넘어가면 22RX가 16이 되고, 그러면 RX는 2로 나누면 16분의 8, 11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로 나누면. 그래서 11분의 8을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회로잖아요. 이 회로에서 흘러가는 전류는 여기니까 이 처음에 흘러간 전류는 어떻든 이 저항이 흘러가는 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을 처음 저항을 R이라 그러면 R은 어쨌든 11oh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음에 이제 전체 저항은 이 저항의 몇 배 돼야 되냐? 전류가 3배 증가해야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저항 R'은 원래 저항의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3분의 1. 그래서 원래 저항은 3분의 11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바뀐 R' 저항은 뭐예요? 3 더하기 2장이죠. 2장. 그죠? 2장. 2장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RX에 8 더하기 RX가 되죠. 자, 그런데 11분의 3이란 게 결국 뭐라고요? 3분의 9 더하기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같은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3분의 2하고 8 플러스 RX하고 8 곱하기 RX가 같으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또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1, R2가 병렬을 해서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전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있는데 여기 이제 R1이에요. R2고. 근데 R2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I랍니다. I. 그럴 때 전전류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I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2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2에 흐르는 전류 I는 I라고 그랬으니까 R1 더하기 R2분의 반대 거 써줘야 되겠죠. R1을 써줘야 됩니다. 그죠? R2에 흐르는 전류니까 R1 곱하기 전체 전류 I 프라임. 자, 그래서 우리가 I 프라임을 구해내니까 이거는 R1분의 R1 더하기 R2의 I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네요. R1에 흐르는 전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R1에 흐르는 전류.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결국 이걸 I1이라고 표시하면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합니다. 병렬에서 두 개를 더하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대 거 쓰라 이랬습니다. 그죠? R2에 전체 전류 I. 그래서 답을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4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을 계산하든지 그럼 전체 전류를 계산해서 전류 분배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전체 전류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여기 4옴하고 요금의 합성 저항은 병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6이고 4 더하기 6이기 때문에 얘는 10분의 24,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하고 2.6이 직렬이죠. 이렇게 2.4하고 2.6이 직렬이기 때문에 얘는 합치면 5옴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류는 결국은
5분의 10이니까 2A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V는 IR,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2.4와 2.6을 더하니 5가 되고 전체 전압은 10V이기 때문에 2A가 되어서 전체 전류가 2A인데 6대 4로 나눠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2대 3으로 나눠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4옴에 흐르는 전류 R, I4람 I4는 전체 5개 중에서 3개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5분의 6이 돼서 1.2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트세크는 줄이라 그랬죠. 와트세크는 줄. 자, 그 다음 1와트 아워는 네, 이걸 세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3600처럼 곱하면 되기 때문에 3600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 암페어 아워는 이것도 앞에 했는 문제다. 그죠? 암페어 아워는 여기 3600을 해주면 되겠죠. 3600이고 5와트 아워는 5 곱하기 36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앞쪽에서 다 했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2분간 87만 6천 줄을 일했다. 전력은 얼마인가? 자, W는 PT입니다. 그죠? 그래서 P는 T분의 W입니다. 그래서 T가 얼마냐? 2분이니까 2 곱하기 60. 자, 그리고 876 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킬로를 물었으니까 요 000은 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떼버리고 120분의 876을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7.3kW가 되겠습니다. 자, 20분간 했으니까 이거는 얘의 10배다. 그죠? 그러니까 한 칸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73kW. 자, 4옴의 저항에 200V를 가했다. 소비 전력 P는 얼마인가? 자, I제곱 R, R분의 V제곱 또는 VI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저항하고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P는 R분의 V제곱.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거는 10kW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량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220V에 3kW의 전구를 20시간 써있다. 자, W는 PT죠. 자, P가 3kg예요. 그죠? 3kg인데 kWh으로서 3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0시간이라고 물었으니까 시간을 그냥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60hour 맞죠? 그래서 60kW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전격 전압에서 1kg의 소비 전력인데 90%로 가했다면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거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전격 전압을 갖다가 90%를 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력은 얼마 되나요? 전력은 0.9의 제곱에 원래 전력 1kg가 되겠죠. 자, 9981에서 810W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서 제가 지금 천천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조금 많이 맞출 수 있어야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빈출 문제를 5세트 풀었지만 그게 100%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간단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지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00V, 100W 정도의 필라멘트 저항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P는, 요거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R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P하고 R하고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그죠? 그래서 100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P는 100이니까, 지워주면 100옴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네요. 그죠? 자, 같은 문제인데, 역시 P는 R분의 V제곱을 쓰시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건 R이니까 P하고 R 자리 바꿔주시고, 자, P가 얼마냐? 100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P가 아니고 V가 100의 제곱이고, P가 300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약 33.3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있네요. 100V 500W인데 내가 90V를 그랬대요. 그러면, 전력은 전압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0.9만큼 줄은 거죠. 그죠? 그래서 0.9의 제곱 곱하기 500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걸 해보면 40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물어봤습니다. 200
200V에 500W인데 전열기를 220V로 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00에 대해서 220V의 제곱 곱하기 500W 하면 되겠죠. 원래 전압은 200이었는데 220V로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한 만큼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개의 B를 갖다가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05W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킬로와트 아워냐? 자, 30W 10개를 하루 4시간 썼답니다. 자, 30W 곱하기 10개를 4시간 곱하기 30일을 썼대요. 자, 그러면 사고 36에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36kW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가전제품 100W가 5개, 60W가 5개, 10W가 10개, 1kW가 1개랍니다.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요거 5개니까 500W다. 그죠? 그 다음에 5개니까 300W고, 그 다음에 20W 10개니까 200W입니다. 자, 그럼 요게 1000이네요. 30에 20, 예, 이렇게 하면 요게 1000이네요. 그죠? 500에다가 500이니까 1000이니까 2000kW가 되겠습니다. 그죠? 2000kW. 거기에다가 100을 나눠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20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0V에 2kW의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으로 직렬로 접속한 경우하고 병렬로 접속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 연결한 겁니다. 그죠? 2kW에. 자, 그러면 일단 뭐 저항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렬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저항이 원래 얘는 R이라 그러면 R 되겠죠? R이고 우리가 전압은 그대로 같이 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압은 200 볼트를 그냥 그대로 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병렬로 접속했다 그랬죠? 자, 병렬로 접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는 얼마예요? 200을 그대로 거는 거죠. 자,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냐? 저항이 이제 전압은 그대로인데 저항은 얘는 R이고 얘는 R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R이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00옴의 2kW의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전력과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우리가 R분의 V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R을 RT니까 얘는 이제 안 변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R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은 얼마예요? 2배 R이고 얘는 2분의 R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항 차이가 4배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4배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전력을 갖다 P1일 때 우리가 저항은 얼마냐면 2R분의 1이었죠. 근데 P2일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는 R이 2분의 R입니다. 그죠? 그래서 R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례식으로 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2R분의 P2는 그죠? R 2P1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싹싹 지워지고 P2는 4배의 P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P1을 여기 쓰고요. 그죠? P2가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고 P1은 요 2R분의 1이고 그죠? P2는 R분의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하면 이게 4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4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직렬은 병렬에 대해서 4분의 1로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보면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의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렬이 4배니까 직렬은 4분의 1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천천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 수업 듣는 우리 자격증 준비하시는 학생들 여러분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kWh는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로는 같으니까 뭐 지워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우리가 1줄은 0.24 칼로리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와트 아워를 갖다가 와트 세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3600 하면 이게 뭐야? 와트 세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3600줄에다가 0.24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 860 뭐 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정확한 값은 0.24가 아니고 0.2 뭐 3점 얼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860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 칼로리는 몇 줄인가 물어봤습니다. 1줄이 아까 0.24 칼로리죠. 그럼 1 칼로리는 0.24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약 4.2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1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거, 860 T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죠? T에, 그 다음에 효율 에타를 한 게 뭐라고요? CM 온도 변화 델타 T. 자, 요거 공식 꼭 외워두셔야 되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발열량을 물어봤네요. 그죠? 3kW 1시간이니까 아워다. 그죠? 그러면 발열량을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3 곱하기 860을 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자, 그러면 우리가 2580kcal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860 P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P는 여기가 W고 몇 와트가 되고, 그죠? T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와트 값이 3이고 시간은 1시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칼로리인가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15매 1A를 10분간 흘렸대요. 자, 그러면 15매 1A를 10분간 흘렸다. 전력 P는 I 제곱 RT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I가 얼마냐면 1이니까 1 쓰고 R은 10입니다. 그 다음 T는 10분이니까 60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얘가 6000이 되겠죠. 그죠? 6kg 줄이 됩니다. 그죠? 줄. 자, 그래서 여기에 0.2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24를 곱하면 우리는 칼로리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4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0.24 하면 되죠.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열량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줄 열 공식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 요거 그냥 그대로 해가 계산하시면 되겠죠. 칼로리. 그럼 어떻게 돼요? 0.24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시간 60 곱하기 10분이니까 초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초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멘트 문제가 여기 지금 두 문제가 있네요. 자, 500g입니다. 그죠? 그럼 5kg, 5kg죠. 그죠? 5kg의 물을 갖다가 40도 올린대요. 그럼 온도는 30도 올라갔습니다. 델타 T가 30도가 됐어요. 1kW 전열기를 쓰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효율은 80%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860 곱하기 1 곱하기 시간, 시간이고 시간을 H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0.8입니다. 그런데 그게 CMT인데 물은 비열이 1이니까 됐고 무게는 5고요. 그죠? 온도는 30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H는 계산해보면 시간은 계산해보면 여기는 150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 이렇게 지워지면 8 곱하기 8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150 그죠? 150을 우리가 8 곱하기 86으로 나눠주면 되네요. 이거로 나눠주면. 그러면 약 0.218시간이 됩니다. 0.218시간.
0.218시간이 됩니다.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분으로 바꾸면 약 13분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같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20도에서 100리터를 2시간 동안 40도로 올렸다 했으니까 역시 860에다가 P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고 효율은 0.6이네요. 자, 그리고 요게 C는 1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무게는 100리터니까 100kg입니다. 그죠? 100 써주면 되고, 온도는 20도.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1.938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옴의 저항에 3A의 전류를 1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물었습니다. 그죠? 이건 H는 0.24 I제곱 RT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0.24에 I가 3이네요. 3의 제곱에 2, 그 다음에 시간이 1분이니까 60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는 259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3kW의 전자기를 전격 상태에서 20분 동안 사용했다. 자, 그러면 여기 20분을 바꾸기 위해서 3 곱하기 그죠? 20. 자, 이거는 그냥 킬로칼로리 그냥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몇 킬로칼로리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860 그죠? 곱하기 3 곱하기 20분은 3분의 1시간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860이 나오겠네요.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860 PT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없기 때문에 효율은 1이겠죠. 이렇게 이건 안 써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킬로칼로리로 바뀌는 거죠. 그죠? 킬로칼로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3kg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은 20분이니까 60분의 20이 돼서 3분의 1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860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 또 있네요. 그죠? 자, 이 860에다가 그죠? 2 곱하기 3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576kcal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자, 2리터를 20도에서 100도, 80도까지 올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00V 5A의 전열기를 사용했다. 필요한데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일단은 근데 시간으로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력은 VI니까 860 곱하기 VI 100 곱하기 5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을 적어주면 되겠죠.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을 H라고 적고요. 여기는 H로 적겠습니다. 효율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자, 2 곱하기 8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H를 계산해 보니까 860을 갖다가 100으로 그리고 다시 5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8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시간에다가 초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여기 뭐 몇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곱하기 3600 해야 되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싹 지우고 초로 바꿔버리면 얘가 t가 여기다가 3600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1.33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전력 1.5V 내부장 0.2 5개를 접속해서 달라겠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일단 직렬 접속했기 때문에 기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이 5개니까 1.5 곱하기 5가 우리가 새로운 기전력이 돼서 이거는 7.5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건전지 저항은
요게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전지 저항 R은 0.2가 5개로 직렬되어 있으니까 이건 1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단락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단자를 단락시켰다. 그럼 여기가 7.5V에 여기가 1옴이기 때문에 전류는 7.5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건전지 문제. 내부장 0.1인데 병렬로 했다. 그럼 내부장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일 때는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0.1을 개수 10개로 나눠주면 0.0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V 내부장 0.1 건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했고 단락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1.5 곱하기 4에다가 0.1 곱하기 4가 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15A. 자, 그 다음에 건전지 1.5V 5개를 부하 2.5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건전지의 내부장은 0.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렬이란 말이 사실 빠졌다가요. 여기에 직렬이란 말이 그죠. 직렬. 그래서 직렬일 때는 1.5 곱하기 5가 이제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7.5V가 전압이 되고 내부장은 2.5ohm이 되겠죠. 왜냐하면 0.5 곱하기 5개가 직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5ohm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2.5를 연결했다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 2.5를 연결하고요. 자, 여기에 내부장이 2.5고 그 다음에 여기에 7.5V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2.5, 2.5, 5분의 입력 전압 7.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5A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전력이 V0, 내부장 R, N개를 직렬 접속해서 전체 저항은 N배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이것도 같은 문제. 자, 병렬로 접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은 그대로죠. 그래서 VO 이렇게 됩니다. 자, 그 기전력 1.5V 내부장 0.2 켰는지 10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자,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는 15V가 되겠네요. 전압은 15V. 건전지 저항은 2oh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저항에 대한 전체 저항은 R 더하기 RL이죠. 보화저항. 그 다음에 여기가 2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 저항은 2가 되고 외부는 4.5.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은 15V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2.3A가 나오겠습니다. 자, 기전력 120V 내부장 R이 15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R을 연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자, 요 조건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P는 4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6에다가 15에다가 V는 120이니까 120의 제곱을 하면 자 24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외부장, 부하장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N개를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그죠? N개 직렬 연결하면 장, 내부장을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 개를 스몰 r이라고 하면 내부장은 어떻게 됩니까? nr만큼 되죠. 그러면 부하장도 nr이 돼야지 최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장의 n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내부장이라는 거는 한 개짜리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V를 갖다가 200V로 측정하려고 하면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하는가 물어봤는데 전압기 내부 저항은 5000이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압기가 하나 있는데 전압기가 있는데 요 전압기의 내부 저항이 지금 5kΩ이래요. 근데 여기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이 몇 볼트냐면 100V래요. 200V를 측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부에다가 똑같은 저항을 한 개 달면은 여기가 100V가 되고 여기도 100V가 되니까 200V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해야 될 외부 접속 저항은 얼마냐? 똑같은 저항 추가하면 되겠죠. 얘가 100V니까 얘를 200V 측정하려고 하면 앞에 저항을 똑같은 저항을 쓰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이 돼서 전체는 200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V에 내부 저항 15ohm에 보아 R을 연결했을 때 최대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자, R은
R하고 같아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P는 4R분의 V의 제곱. 그래서 4 곱하기 R이 15고 V는 120이네요. 120의 제곱.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최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문제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노튼 등가열에서 본 개방 컨덕턴스는, 자, 요거는 개방 컨덕턴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뭘로 개방 저항 타고 나서 역수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저항은 어떻게 합니까?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은 단락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단락시키면 되겠네요. 자, 2옴하고 3옴은 얼마입니까? 합성 저항 구하면 예. 6분이니까 1.2다. 그죠? 1.2 더하기 0.8이니까 얘는 2옴이 되겠네요. 자, RTH 또는 RN이 2옴이니까 우리가 V G의 TH G의 N은 2분의 1 0.5 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릿지 평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자, 브릿지 평형 문제. 자, 대각선 곱해서 같으면 우리가 대각선 곱해서 같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 곱해서 같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이 R로 보면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되는데 C가 오면 이거는 역수로 해서 곱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50 곱하기 얼마야 돼요? CS분의 1하고 그죠? 200 곱하기 CX분의 1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CX이기 때문에 그죠? CX. 자, 어떻게 됩니까? CX는 자, 여기에 200은 그대로 있고요. 자, 얘가 50이고 얘가 CS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0.1에다가 4를 곱한 0.4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여기 0.1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검유기가 0일 때 대각선 곱해 같으면 되죠. 이건 다 저항이니까 이렇게 했을 땐 400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동그라미 3개 들려고 하면 400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100 곱하기 40은 10 곱하기 400하고 같다. 맞죠? 자, 그 다음에 L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각선 곱하고 대각선 곱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2하고요. R2하고 곱하기를 RX 플러스, 원래는 뭐 써야 됐지만 그냥 LX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도 R1하고 RS 플러스 LS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LX죠. 이제 LX인데 얘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LX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R1에 LS죠. 이렇게. 자, 그래서 LX는 R2분의 R1에 LS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그렇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저항끼리는 서로 같아야 된다. 그죠? 저항끼리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 R2 곱하기 RX하고 R1 곱하기 LS가 또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보면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곱봤을 때 값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곱했을 때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요거 소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거 곱했을 때 얘하고 얘는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R2에 LX하고 그 다음에 R1에 LS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LX는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평행 조건에서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C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R2에다가 여기 C1을 쓰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 R1에다가 C2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R2C2 그 다음에 R1C1 이렇게 되겠죠.
자, 250V 전압계 두 개의 150V용 전압기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계기 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전압기가 250V의 전압계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걸었다 이 말이다. 그죠? 자, 내부장은 18kg 하고 12kg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류 250V에다가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250V인데 여기 저항을 갖다가 18kg 하고 12kg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대요. 12kg를. 달았을 때 이게 V1하고 V2에 지시하는 값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 전압이 얼마나 분배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여기 전압을 갖다 V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V2라 하면 자, V1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 분배 18 더하기 12분의 18에다가 우리가 250을 하면 되죠. 그러면 30분의 18 곱하기 250.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0, 10이고 띄우면 띄고 그죠? 그 다음에 3, 6이네요.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250이니까 30에 6, 120. 그러니까 150V가 되고요. 자, 150V, 150V 날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자, 18이니까 30분의 반대거 10이죠. 12 곱하기 25인데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 내면은 얘는 이제 10이 남을 거고요. 그죠? 얘는 떨어질 거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 4가 되죠. 그죠? 4가.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에 곱하면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항비가 이렇게 떨어져가 150V를 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150V를 넘어가는 전압이 한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초과하는 전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거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A 눈금으로 내부장 15매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최대 눈금 1A래요. 자, 1A가 여기 흘러가고 여기는 15미 흐른답니다. 근데 내가 101A로 까지 측정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에 몇 암페어 흐르냐면 100A 흐르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몇 배예요? 100배니까 얘 100분의 1배 하면 되죠. 그래서 10에 100분의 1배 0.01 하면 하나, 둘, 0.1, 0일이 아니고 0.1 해야 되겠네요. 0.1 그죠? 0.1 하면 하나 가고 하나 나눠주니까 100분의 1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답이 0.1. 자, 그 다음에 화학 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2시간 흘렸다. 이때 석출량 뭐 Q-는 K, Q다 했습니다. 그래서 석출량은 화학 당량이 7 곱하기 9의 2승 곱하기 여기 g이라고 보니까 그죠? g이라고 보니까 지금 자 뭐를 잘못 썼냐면 이게 7.92가 아니죠. 자 말을 헛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K는 지금 1. 그죠?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때 우리가 뭐를 곱하면 그죠? 석출량이 되겠느냐 이런 물어봤는데 여기 Q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쿨롱이니까 쿨롱을 곱해줘야 석출량 g이 나오잖아요. 근데 1A를 2시간 동안 썼다 그러면 몇 쿨롱이에요? Q는 IT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시간 동안이니까 2 곱하기 3600 곱하기 1이니까 720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곱하기 7200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7200 7200이 뭐죠? 갑자기 아, 예. 이게 7200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게 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순간적으로 집중이 떨어지니까 싹
살짝 졸게 되네요. 자, 1.11 곱하기 10의 3승에다 Q는 우리가 IT이기 때문에 I가 1이고 2 곱하기 3600, 그죠? 그래서 이게 72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7200을 곱하면 7.92 g이 석출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 기능사의 전기 이론 파트의 1과목 징유 회로에 대해서 계산 위주로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회차는 정전계, 정자계, 그 다음에 교류순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